저는 71살 김영자입니다. 평생 식당일과 집안일로 살아왔죠. 아들 민수가 45살이 될 때까지 정말 혼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 수술비 500만 원은 아까워하던 아들이 장인어른 잔치에는 8천만 원을 쓰더군요. 하지만 제 땅이 80억 보상 대상이 된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 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심장내과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총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에 한숨이 나왔어요. 환자분, 두 가지 모두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백내장은 실명 위험이 있고요. 이어서 심장내과 선생님도 덧붙이셨죠. 심장은 언제 큰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스텐트 시술을 미루시면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그런 돈이 없었죠. 평생 모은 돈은 아들 결혼할 때 다 써버렸거든요. 선생님, 수술을 좀 미룰 수는 없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두 가지 다 응급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미루시면 위험해요. 특히 심장 쪽은 더 그렇고요. 가족분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한 달 이상은 미루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백내장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젊었을 때는 이런 일로 고민할 줄 몰랐는데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흐릿해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이런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리는 빈집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아들 민수는 회사에 있을 테고 며느리 수진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줄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문득 이 집이 제 집이 맞나 싶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웠거든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호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반찬이 몇 가지 있었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죠. 식탁에 앉아 혼자 식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밤늦게 식당에서 일하고 와도 잠든 아들 얼굴만 봐도 피로가 다 날아갔는데요. 그때는 아들이 저한테 안겨서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민수가 달려와서 자랑하던 모습이 생생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매일 숙제 봐주셔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반장을 했었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요. 엄마, 대학 합격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대학 입학할 때도 엄마 덕분이라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저보다 며느리 수진이의 눈치를 더 살피고 수진이는 친정 부모님만 신경 쓰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밥을 먹다가 목이 메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는데 말이죠. 민수야, 오늘 회사는 어땠니? 수진아, 친정 부모님은 안녕하시지?
그때는 제가 먼저 물어보고 챙겨줬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어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 건 알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술이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해봤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엄마, 지금은 힘들어요. 이미 아들의 대답이 예상됐습니다. 요즘 아들의 관심사는 온통 장인어른, 장모님 뿐이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흐릿한 세상만 보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모든 게 불분명하고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혼자였어요. 꿈속에서 어린 민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학원비 내야 해요. 엄마, 대학 등록금이.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해결해 줬었죠. 제가 굶어도, 제가 아파도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꿈 마지막에는 어른이 된 민수가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내내 연습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입에서 나오니 떨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어제 종합검진 받았는데. 민수는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제 말에 별로 관심 없어 보였죠. 마치 일상적인 인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건성으로 묻는 목소리였어요. 손은 계속 넥타이 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심장 시술도 받아야 한대. 그제서야 민수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수술이요? 얼마나 드는데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차가운 톤이었어요. 2가지 다 해서 500만 원 정도래. 의사 선생님이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넥타이 매던 손도 멈추더군요. 마치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500만 원이요?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수진이 아버님 칠순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잔치 준비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민수가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했어요. 그냥 좀 버티세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급하지 않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민수야,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이상 미루면 위험하다고. 에이, 의사들이 다 그래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아침밥도 먹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죠. 민수야, 밥은 먹고 가거라. 늦었어요. 회사 가야 해요. 요즘 장인어른 회사 일도 도와드리고 있어서 더 바빠요. 장인어른 회사 일이라니 그런 건 시간이 있으면서 제 수술은 급하지 않다고 하는군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거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아침을 차렸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준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죠.
장인어른은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뭐지?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에 며느리 수진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혹시 수진이라면 여자로서 이해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수진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진이는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꺼내면서 대답했어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친정 부모님 칠순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역시나 같은 대답이었어요.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 같았죠. 호텔도 예약해야 하고 해외여행도 준비해드려야 하거든요. 해외여행까지 준비한다고요? 제 수술비 500만 원도 부담스러워하면서요? 정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드레스 맞추고 사진 촬영 예약하고. 수진이가 마치 자랑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수술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래. 수진이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아, 5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하지만 지금 타이밍이 안 좋네요. 타이밍이 안 좋다니요. 제 건강에 타이밍이 있나요? 제 목숨에 스케줄이 있다는 건가요? 아, 맞다. 어머님도 칠순 잔치 오시겠죠? 수진이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마치 제 수술 얘기를 피하려는 것 같았죠. 정말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하거든요. 최고급 호텔이라니 얼마나 비싼 곳일까요?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잔치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수는 뭐라고 하던? 민수 오빠요? 완전 적극적이에요. 선물도 미리 준비해놨고 유럽 여행도 예약해뒀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 수술비는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친정 부모님 잔치는 성대하게 준비한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수술이 꼭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수진이가 냉장고에 물건을 넣으면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늦으면 안 된다고. 에이, 의사들은 다 그래요. 겁주는 거예요. 좀 미룰 수는 없나요? 겁을 준다고요?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인데 말이죠. 요즘 의료비가 너무 비싸져서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런 수술이 얼마 안 했는데. 수진이가 마치 제가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말했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제 건강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그럼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 칠순 잔치 끝나고 나면 저희도 여유가 생길 거예요. 언제쯤일까요? 한 달 후? 두 달 후? 그때까지 제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죠. 수진이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반찬을 먹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언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까 싶어서요.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500만 원 수술비도 부담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밤이 되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렀죠. 일주일 후 수진이의 부모님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제 수술비는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런 잔치는 성대하게 한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가야 했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처지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거든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이 높이 2미터가 넘는 거대한 화환을 이루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칠순 잔치장은 크리스탈홀입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줬어요. 크리스탈홀이라니 이름부터 비싸 보였습니다. 웰컴 보드에는 금박으로 수진이 부모님 성함이 새겨져 있더군요. 젊었을 때 사진도 크게 확대해서 걸어놨고요. 마치 연예인 결혼식 같았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이가 저를 맞이하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더군요. 목걸이도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오늘 정말 멋지게 꾸몄구나. 감사해요. 이 한복 맞춤 제작한 거예요. 300만 원 했어요. 한복 하나가 300만 원이라고요? 거의 제 수술비와 비슷한 금액이네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호화로웠거든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테이블마다 비싼 꽃꽂이가 놓여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옆 테이블에 앉은 친척분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호텔 대관료만 해도 엄청날 텐데 최소 8천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저기 무대 장식 보세요. 전문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8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제 수술비 500만 원에 16배가 넘는 돈이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꽃꽂이도 하나에 50만 원은 할 것 같은데요. 음식도 보세요. 전복, 랍스터까지 있네요. 무대 위에는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트리오였죠. 저분들도 최고급 연주단이에요. TV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 연주비만 몇백만 원 할 거예요.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도 평소에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전복, 랍스터, 한우까지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가 저에게 음식을 권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제 수술비보다 훨씬 비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무대 위로 수진이의 부모님이 올라가셨을 때 박수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두 분 다 맞춤 제작한 듯한 고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수진이 아버님은 금실로 수놓은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그 화려함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님은 비단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는데 정말 우아해 보였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아버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시는데 그 순간 민수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고급스러운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한테는 차갑게 대했던 그 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나 봅니다. 소정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상자를 열자 금목걸이와 금반지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연회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우와, 정말 굵은 금목걸이네요. 저거 얼마나 할까요? 최소 몇백만 원은 하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수술비는 여유가 없다고 하던 아들이 장인어른께는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럽 3주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또 한 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유럽 여행까지 준비했다니요. 3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항공료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했고 호텔도 5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효자시네요. 부럽습니다. 이런 사위 어디서 구하나요?
연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도대체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지 상상도 안 됐어요. 제 수술비 500만 원이 정말 우스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언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옆에 앉아 계시던 박말순 씨가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말순 씨는 저희 동네에서 소문이 가장 빠른 분이거든요. 언니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박말순 씨가 제게 귓속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 사진들이 동네에 다 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부러워요. 민수 씨 같은 아들 둔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화려한 잔치를 보고 나니 제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500만 원도 아까운 엄마, 8천만 원도 아깝지 않은 장인어른.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들이 장인어른께 꽃다발을 드리던 모습, 금목걸이를 선물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수가 무대에서 활짝 웃고 있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500만 원도 부담스럽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던 그 아들이 말이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럼 저는 평생 고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민수가 결혼할 때 일 말이죠. 그때 저는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 전세 자금으로 흔쾌히 내주었거든요. 엄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도 그때는 달랐어요. 어머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진짜 엄마 같아요. 저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내 집 한 채 없어져도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됐나 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요? 손주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아끼던 금목걸이를 팔아서 육아용품을 사주었습니다. 유모차, 카시트, 젖병, 기저귀까지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주었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아이 키우는 게 한결 수월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도 그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친정 부모만 챙기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 박말순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자 언니, 오늘 사진 몇 장 찍었어요. 정말 멋진 잔치였네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대학교 다닐 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말이죠.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만들어 팔았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해볼게요. 괜찮다, 민수야. 엄마가 할 수 있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때 제 손은 김밥을 말르라 늘 부어 있었어요. 새벽 추위에 떨면서도 시장 앞에서 김밥을 팔았죠. 하지만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엄마, 이번 학기 성적 나왔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민수가 기뻐하면서 안겨올 때 정말 뿌듯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말순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어제 잔치 정말 대단했지요? 사진 좀 보세요. 박말순 씨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어제 본 그 화려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 보세요. 호텔 로비부터 화려하죠?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아세요? 하루 대관료만 1,000만 원은 할 거예요. 사진 속의 민수와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꽃이 만발한 얼굴이었죠. 이거 보세요. 민수 씨가 장인어른께 선물 드리는 장면이에요. 특히 민수가 장인어른께 선물을 드리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유독 띄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와, 이 금목걸이 진짜 굵죠? 5돈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유럽 여행 선물한다고 할 때 장인어른 표정 봐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한테는 500만 원도 부담스러워하던 아들이 장인어른께는 이렇게 웃으며 선물을 줄 수 있나 봅니다. 언니, 왜 울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민수 씨 효자네요. 박말순 씨가 당황해서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 그런데 언니. 민수 씨가 장인어른께 드린 선물값이면 웬만한 수술비는 다 되겠어요. 박말순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 금목걸이 하나 값이면 제 수술비는 충분히 나올 텐데요. 이 유럽 여행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면 한 명당 1,000만 원은 할 텐데. 언니도 건강 챙기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박말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민수 씨는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잘하시나요? 박말순 씨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하고 말이죠. 아들에게 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녁 때 민수와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표정이 밝았어요. 아마 어제 잔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머님, 어제 잔치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죠? 수진이가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미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았다.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수 오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래요.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지만 제게는 아픈 말이었어요. 그날 밤도 잠들기 어려웠어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과연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 없는 질문만 계속 반복됐어요. 며칠 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갑내기 친구였죠.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도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품이 있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방도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예전에 허름한 옷만 입고 다니던 그 도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도연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완전 달라 보인다. 나 변호사 일하고 있어. 늦게 시작했지만 나름 잘 되고 있거든. 변호사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어릴 때는 저보다도 공부를 못했던 도연이가 말이죠.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와, 변호사 됐구나. 정말 대단하네. 뭘 대단해.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어.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얼굴이었죠.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헤어질 수는 없지. 근처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연이는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늦깎이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힘들지 않았어? 50 넘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힘들었지. 애들은 대학생인데 나는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해내고 나니까 뿌듯해. 도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러웠어요. 저도 뭔가 제 인생을 위해 도전해 볼 걸 그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영자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사실 요즘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푸념하기는 그랬어요. 아들은 잘 있고? 민수 말이야. 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과연 잘 사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영자야, 너 아직도 그 땅 가지고 있지? 갑자기 도연이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무슨 땅?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농지 말이야. 예전에 내가 아들 결혼자금 때문에 팔려고 했다가 안 팔았다고 했잖아. 아, 그 땅 말이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작은 농지였어요. 위치가 너무 외져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팔자니 값도 안 나와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응, 아직 있어. 근데 왜? 쓸모없는 땅인데. 도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영자야, 큰일 났어. 좋은 의미로 말이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 땅이 있는 곳이 이번에 신도시 도로 확정 났다는 소식 들었거든. 내가 요즘 부동산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리 정보를 얻었어.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도시 도로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토지 수용이야. 국가에서 내 땅을 사간다는 뜻이지. 당연히 보상금을 받게 되고. 보상금? 얼마나?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내 땅 면적하고 위치 고려하면 얼마나 된다고? 80억 정도 될 것 같아. 순간 귀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8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거든요. 80억이라고? 정말? 농담하는 거야?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겠어? 정말이야. 물론 정확한 건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는 확실할 것 같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80억이면 제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영자야, 울지 마. 좋은 일이잖아. 하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야? 혹시 잘못된 정보는 아니고? 응, 확실해. 내가 직접 관련 서류도 봤어. 내 땅이 정확히 도로 부지에 포함돼 있더라고. 도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 제 땅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언제쯤 보상금이 나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나올 거야. 이미 공고도 났고,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80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도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어. 뭘 고마워해. 친구 좋은 일인데 당연하지. 카페를 나서면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이제부터는 조심해.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달라져. 무슨 뜻이야? 돈 냄새 맡으면 사람들 태도가 확 바뀌거든. 특히 가족들이 더 그래.
도연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혹시 민수와 수진이도 이 소식을 알면 태도가 바뀔까요? 일단 조용히 해. 보상금 나올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가족들한테는 더욱. 왜? 가족인데. 영자야, 돈 앞에서는 가족도 달라져. 내가 변호사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 상속 때문에 형제끼리 법정 가는 경우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 돈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500만 원 수술비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500만 원도 아까워하던 아들들아, 이제 어떻게 나올지 보자. 혼자 중얼거렸지만 왠지 속이 시원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박말순 씨가 입이 가벼운 분이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민수가 갑자기 제 안부를 물어보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말이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리둥절했어요. 응, 괜찮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정말 친절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시는 것 같던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고 했잖니. 그런데 엄마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다면서요? 왜 미루고 계세요? 어라, 분명히 며칠 전에는 지금은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 수술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걸까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잖니. 에이 엄마, 500만 원쯤이야 뭘 그래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정말 이상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정말 괜찮겠니? 장인어른 잔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그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끼어들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상냥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그런데 아버님이 남겨주신 농지 관리가 힘드시죠? 역시나 농지 얘기가 나왔네요. 이제야 진짜 속셈이 보이는군요. 관리라는 게 뭐야? 계약서라든지 서류 정리라든지.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군요. 미리 준비해온 모양이네요. 이거 위임장이에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받아보니 빈칸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수상했죠. 이거 왜 이렇게 빈칸이 많아? 아, 그건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을 거예요. 일단 도장만 찍어주세요. 제 경험상 이런 서류는 절대 위험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비슷한 일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글쎄, 좀 생각해 볼게. 그러자 민수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친절했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엄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중요한 일이잖니. 신중해야지. 엄마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요즘 사기꾼들 정말 많다던데.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급격히 변하는 태도가 무서웠어요. 괜히 누가 엄마 속이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민수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무슨 갑자기예요? 원래 엄마 일은 저희가 챙겨야죠.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친가족이 도와드리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의 냉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엄마, 왜 이래요?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엄마 재산을 노린다는 거예요? 민수야,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점점 흥분했어요. 엄마는 도대체 저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수술비 얘기할 때는 왜 안 그러셨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민수의 변명이 어색했어요. 며칠 사이에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머님, 요즘 신도시 개발 때문에 토지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슬쩍 떠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님 땅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역시 알고 있었네요. 80억 보상금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 아,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박말순 아주머니가 그러던데요. 박말순 씨가 벌써 소문을 퍼뜨렸나 보네요. 도연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욱 위임장이 필요해요. 혼자 하시다가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거든요. 수진이가 계속 압박했어요. 어머님, 저희 믿고 맡겨주세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급한 일도 아니고. 엄마, 정말 답답하네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일어났어요. 뭘 그렇게 의심해요? 자식도 믿지 못하면서.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진이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들어갔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들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도연이 말대로 돈 냄새를 맡고 달라진 걸까요? 며칠 전까지는 500만 원도 부담스러워하던 사람들이 도연이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달라진다고 했죠. 이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80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친절해지는군요. 참 웃기네. 혼자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후 민수와 수진이가 다시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확실하게 거절했어요. 계속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잖니. 엄마, 왜 이래요?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굽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하고 싶은 거지. 신중하게요? 엄마가 뭘 아신다고 신중하게 해요? 민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에 보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게 무슨 말이니? 솔직히 말해요. 엄마는 법적인 것도 모르고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잖아요. 가슴이 찔렸어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서러웠거든요. 그래도 내 일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니? 엄마 일이면 더더욱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가족이잖아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혼자 하시다가 손해보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도연이의 조언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들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 순간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말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신중한 거지. 신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민수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민수야, 왜 이렇게 화를 내니? 화요? 당연히 화가 나죠.
평생 엄마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았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평생 나를 위해 살았다고? 그럼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엄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뒷바라지라니 오히려 제가 민수를 뒷바라지한 것 같은데요. 민수야, 누가 누구를 뒷바라지했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뭐요? 솔직히 말해요. 민수가 완전히 흥분해버렸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엄마, 솔직히 저희는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그분들 챙기는 게 먼저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당연하지요. 민수가 목청을 높였어요. 장인어른 회사에서 제가 일하고 있고 우리 집 전세금도 장인어른이 보증 서주신 거잖아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친정 부모님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럼 나는 뭐야? 너희한테 뭐야? 엄마는 엄마잖아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당연히 챙겨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라니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인가요? 그럼 내 수술비는 왜 거절했던 거니?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칠순 준비하느라 8천만 원 쓸 여유는 있으면서 500만 원은 없었다고? 민수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죠. 그건 상황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 똑같이 가족인데? 어머님, 저희도 현실을 생각해야 해요. 친정 부모님이 저희를 더 많이 도와주시니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김영자 여사님 계신가요? 민수와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당황한 것 같았죠. 변호사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영자 씨 토지 관련해서 법률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도연이는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 혼자 처리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으라고. 그러더니 민수와 수진이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죠. 혹시 위임장 같은 거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런 거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민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특히 빈칸이 많은 서류는 더욱 위험해요. 나중에 악용될 수 있거든요. 도연이의 말에 수진이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큰 돈이 관련된 일에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김 여사님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도연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영자 씨,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가족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와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가 나서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저희는 나가보겠습니다. 수진이가 어색하게 말하며 일어났어요. 민수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나갔죠. 혼자 남은 저와 도연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러움도 있었지만 안도감도 컸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도연이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었거든요.
심장 시술은 백내장 수술 회복 후에 받기로 했어요. 수술비는 제가 직접 냈습니다. 곧 들어올 보상금을 생각하면 500만 원쯤은 문제 없었죠. 수술 당일 아침 민수도 수진이도 오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대신 병원까지 데려다 줬죠. 영자야, 걱정하지 마. 간단한 수술이야. 고마워, 도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죠. 수술 후 붕대를 풀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밝고 선명한지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흐릿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신도시 개발공사 안내판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제 땅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땅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죠. 영자야, 기분이 어때? 도연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어.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좋은 소식도 있어. 감정평가 결과 나왔거든. 얼마나? 80억 2천만 원이래. 예상보다 더 나왔어. 정말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이었거든요. 이제 뭘 하고 싶어? 도연이의 질문에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내 노후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야. 기부? 응. 나처럼 소외된 노인분들 의료비 지원하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기금 만들고 싶어.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퇴원하던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엄마, 수술 잘 되었어요? 응, 잘 됐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민수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 바빴다면 한 통의 전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엄마,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뭐가? 위임장 얘기하고 엄마한테 화내고.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었죠. 괜찮다.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겠지. 엄마, 저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예전처럼이라니, 과연 예전이 좋았을까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줄게.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혼자요? 왜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거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너는 이미 선택했잖니. 장인어른이 더 중요하다고. 민수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제 우리 각자 살자.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렴.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보상금이 나온 후에도 민수와 수진이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저는 작은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외롭긴 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제가 만든 의료지원 기금으로 벌써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김영자 할머니 덕분에 백내장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심장 시술비 지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가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찾아와서 고마워하실 때면 뿌듯해요. 아들이 저를 외면했지만 세상에는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새로 생긴 신도시가 한눈에 들어와요. 제 땅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넓은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1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자식은 제 마음을 가렸지만 세상은 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자신을 홀대한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등을 돌려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죠. 지금도 제 통장에는 넉넉한 돈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듯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를요.